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 2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게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실현 점수가 네, 이제 묻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 몇 점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시연 점수가 가장 큰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40점, 40점씩이에요. 그래서 점수도 40점, 40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에서 혹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심층 면접에서는 보통 서울시 교육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심층 면접 마지막 문제에서 교원학습 공동체라는 소재가 나오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는 예술 감성, 시민 감성 이렇게 네 가지 감성과 관련 지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서울 심층 면접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올해의 그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구체적으로 현장 중심의 사안을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교실 속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아니면 교사로서의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뭐 정책과 관련 지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 실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경험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학생관을 본인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었고, 뭐 기출을 보면은 행복했던 경험, 아니면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불행했던 경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 되게 경험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안 하면 되게 장황하게 말하게 되고 핀트가 나가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경험 문제도 많이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약 4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별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배점 자체부터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변별력이 되게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단순히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답변 내용이 참신하거나 뭐 적절한지, 그리고 말하는 태도는 또 이제 어떤지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받는 과목이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양한 부분에서 변별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업 실현도 물론 변별력이 크겠지만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답변을 이제 굉장히 순발력 있게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실현은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수업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데, 심층 면접은 사실 답변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연습한다고 해서 크게 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층 면접은 좀 변별력이 개인적으로도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층 면접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심층 면접에서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정책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연에서만 만능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책 관련된 주제에서도 자기만의 만능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민주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말해보는 방식을 많이 저는 했었는데요. 그걸 혼자 하기보다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하면 가지수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양한 답변들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좀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책에 대해서 많이 폭넓게 그리고 깊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심층 면접은 그리고 좀 확실하게 관점을 딱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그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예방 방안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문제에서 핀트 어긋는 답변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서울시는 좀 그런 관점을 딱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실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수업 실현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사실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딱 정형화된 문제, 정형화된 틀에서 연습한 대로 딱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출제 경험은 어떨까요?
요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조건화동이 항상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화동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말하지만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것을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거랑 관련된 조건도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업 실현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좀 혁신적으로 문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전 수험생들이 막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요소에서 내기도 하고 수업 단계도 좀 다양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도입에서 전개까지가 거의 사실상 딱 정형화돼서 출제가 됐는데 이런 틀도 좀 깨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수업 자체에서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조건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서로 의논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심층 면접이랑 마찬가지로 40점 정도 있는데 변별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업 실현, 아니, 그 2차의 꽃은 수업 실현이다. 그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2차에 공을 엄청 많이 들이고 그 중에서도 수업 실현에 정말 많은 혼을 갈아넣기 때문에 수업 실현이 2차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수업 실현에서 평가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게 동기유발의 효과성, 참신성, 그리고 뭐 수업 방향이랑 학습 목표가 일치하는지, 흐름이 깔끔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되게 다양한 항목에 대한 채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변별력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규칙처럼 내려오는 게 노래나 춤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소재가 눈길을 끌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기한테 그게 어울리냐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1차 점수가 낮아서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노래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별로였었고 춤은 제가 소극적이라서 잘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꼭 찾아서 하는 게 좋지 무조건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려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최후의 동기유발 수단으로 해낸 게 그 역할극이었어요. 그 2인 2명의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스터디원들의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실현 말고도 아무래도 반성적 성찰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 반성적 성찰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반성적 성찰의 경우에는 보통 수업 실현의 조건으로 나왔던 거를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작년 경우에도 3문제 중에 2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수업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구성했는지 이걸 계속 되뇌이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수업을 완전히 숙지해야지 반성적 성찰에서 의도를 명확히 언급할 수 있고 혹시나 면접관분들께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 수업을 되돌아보고 그 의도를 말하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성적 성찰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반성적 성찰에서 유의할 점은 일단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반성적 성찰 문제 개수가 매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개수에 따라서 구상 시간도 달라질 거고 구상 시간에 따라서 답변의 길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반성적 성찰을 준비할 때 정말 다양한 문제의 가짓수로 준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성적 성찰에서도 만능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업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을 말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 생각해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문제들을 충분히 구상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반성적 성찰 관련해서도 자기만의 만능 틀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방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시험 볼 때 반성적 성찰이 이제 5분이고 수업 실현이 10분인데 당연히 이제 15분에서 카운트 다운 되니까 중간에 멈춰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분 돼가지고 수업을 딱 끝내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 카운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시작하세요란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체크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좀 일부 날리고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럴 때에는 그냥 바로 순발력 있게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읽고 답변하겠다라고 안내하면서 면접관님께서 이제 바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분들께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지금 2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 1차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2차를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진짜 문턱이 코앞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2차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에는 나는 참교사다. 나는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꾸준히 되뇌이면서 수업 실현도, 심층 면접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험 과목들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경쟁 상대는 나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잘 견뎌서 2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일단은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무래도 서울시 이제 TO가 점점 줄면서 경쟁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매우 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 자리가 없겠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힘내서 준비해 주시면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2차 100점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2차 100점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응원하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합격할 거라 믿겠습니다.